Q&A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급동이라니요, 세상에. 네. 다행히 오전에 다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패드 관련된 게 아마, 잠깐만요. 패드 몇 시쯤일까요? 아마, 잠깐만요. 확인해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몇 시쯤에 할까요? 라이브 스피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일정이 나와 있으려나요? 봅시다. 일정이 나와 있으면은 그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쯤인지 한번 보죠. 스피치. 아, 이거 지난 것만 나오나 보네요. 앞으로 일정은 어디 나와 있니? 기사를 봐야 되나요? 8월 1일. 이것도 지난 것만 나와있네요. 페이먼트 시스템. 일정이 나와있는 게 없네요. 일정에 관련된 캘린더. 8월 5일. 여기 있네요. 스피치. 요건가 보다. 자, 여러분들, 요겁니다. 컨티뉴. 자, 찾았어요. 네, 일정 찾았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3시간을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새벽 1시가 되겠습니다. 자, 링크 여러분들, 링크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고, 한 3시간 뒤쯤에 라이브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처럼 페이먼트 프리젠테이션이란 제목을 갖고 있고요. 혹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료를 올려놓은 건 없네요. 아티클이나. 그냥 제목 타이틀만 적혀 있습니다. 페이먼트 시스템 at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타운홀. 봐야 될 것 같네요. 봐야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먼트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고,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결국에는 뭐 페이먼트 시스템 i3 거 쓰던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쓰던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플랫폼은 버리고요. 리프사가 그거를 뭐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타겟팅이 안 돼 있죠. 오로지 IP를 써서 또는 IP 기반의 엑스커런트를 써서 이기종간 시스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연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IP 기술을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표 때 그런 내용까지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기에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요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 포스 있죠. 요거 일정이 아직 더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완벽한 결론을 낸다기에는 뭔가 좀 어색합니다. 상당히. 여기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일정이 어디 나와 있으려나요? 여기는. 일정이 어디 나와 있으려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까지인가 올해 말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뭔가 결론을 낸다고 기대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고 여기에 향후 일정이 나와있나? 두 번째 보고서에. 자, 파트 2 보고서 잠깐만 볼게요. 뭐 어펜닥스나 이런데 향후 일정이 나와 있어도 있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니네 일정 어떻게 되니? 빠밤빰. 지금 제안하는 회사는 파트 2 보고서까지는 16개 회사 제안을 하고 있죠. 제안 내용이 뒤쪽에 정리돼서 나오는 게 그건가 보네요. 일정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빠밤 시큐어 태스크포스가 따로 있네요. 재밌네. 참 일정이 보이지가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리프사의 제안서 다운받을 수 있네. 한번 볼까요? 나온 김에. 예, 이거 리플의 제안서입니다. 2017년 2월 21일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서고, 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라이언 자고네, 예, 이 사람이 작성자로 여기 기재되어 있네요. 서밋했다고. 뭐 제안 내용은 뻔하겠죠. RP 얘기가 나올 겁니다. RP 열심히 얘기를 하겠죠.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보면은 결국에는 RP 얘기일 거예요. 이건 이 법 관련된 거, 레갈, 컨시더레이션 나왔고, 자 오버뷰 나오죠. 예.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했죠. 예. 바이 디렉셔널, 양방향 메시징. 요거는 그겁니다. RP 기반으로 있는 엑스커런트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타임 세틀먼트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 예, FI 북스 얘기 나와있죠. 오더북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그림 역시나 나오고요. 오늘날의 레가시 금융, 예, 환거래은행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하는 걸 표현하고, 예, 리프사가 제안하는 그림 그려주겠죠. 예, 그려놨죠, 역시나. 유스케이스도 얘기했네. 다 지원한다. B2B고 P2B고 B2P고 뭐건 간에 다 지원한다.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분산 시스템 DLT 써서 하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고. 아니 일정을 알고 싶은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일정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참. 이게 유튜브 링크도 있네요. 인터레저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안하는 게 인터레저예요. 쓰자고 인터레저 쓰면 된다. 나와있죠. 다 연결할 수 있다. 인터레저 쓰면. 여기 하드웨어 스펙 나와있네요. 인터레저 하고 있는 리플 커넥트. 이게 ILP 커넥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ILP 커넥터. 그 얘기 하고 있고, 역시나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리프사의 솔루션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RTGS 또는 페이먼트 시스템과 연결할 때 쓰라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지금 리프사에 제한되어 있는 솔루션이 여기 있는 거고, 유럽 중앙은행이 상대편에 있고 미국의 은행, 그러니까 그거 패드를 얘기하는 거죠. 세틀먼트 역시도 이런 식으로. 리프사가 노리는 건 딱 그거예요. 플랫폼을 우리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게 길게 해놨네.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해놨네요, 얘네가. 이 단계별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멀티호까지도 여기에 언급을 했네요. 멀티호, 이 기능에 대해서도 여기 뱅크 M이 다리 역할을 놔주는 거, 그게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나중에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쓰기 위해서 에스크로 기능을 만들어놨죠. 그 에스크로의 활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돈을 거꾸로 넘겨주는 거. 익스큐션은 거꾸로 D부터. 돈이 얘가 주고 1번, 2번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서 익스큐션이니까 얘가 먼저 받고 1번으로, 그 다음에 얘가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실제 돈을 보내는 건 저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이 나와있네요. 재밌네. 이거 되게 길게 적어놨네. 이거 몇 장짜리예요 도대체? 야, 이거 미국 연방 제도에 제안서를 내는 것만큼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장난 아니네. 제안서 아주 빽빽히 적었습니다, 얘네. 몇 페이지짜리인지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146페이지짜리로 제안을 했네요. 근데 사실 이걸 보려는 게 아니네. 눈을 떠갖고 그냥 본 거죠. 죽겠네. 일정을 알고 싶은데 일정이 안 보이네요. 혹시 일정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일정이 보이면 여러분들께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뒤에 있을 발표 때, 그러니까 결론까지 얘기하긴 힘들 겁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일정이 있죠. 그래서 일정을 제가 못 찾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인가 내년까지인가 그래요, 이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아직 일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무래도 기다려야겠죠. 가장 최근에 리커멘데이션을 한번 볼까요? 여기 다음 일정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안 나와 있네. 이런.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제 생각에 오늘 많은 결정, 뭔가 어느 정도 일부 결론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결론에 이르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현재 진행 상황, 뭐 이런 것들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오늘 3시간 뒤에 있을 이 패드의 발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면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뭐였죠? 뭐였더라? 띠띠띠띠띠. 김부사님 얘기. RP 쓴다고 투덜문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RP를 쓴다고 결정한 게 XIP를 쓰는 걸로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RP 커넥터는 그 볼라틸리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키텍처상 XIP를 쓰는 게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뚜껑을 까봐야죠. 그래서 RP 채택이 곧 XIP 사용을 의미한다라고 확정짓기에는 좀 약간은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다만 이제 RP 자체는 리프사가 주 무기로 쓰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XIP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밸류 이동 시에 브릿지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아키텍처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채택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걸 써준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거는 확실해요. 하지만은 그게 바로 가격 상승을 줄 만큼 직접적인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알까요? 적어도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RP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그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제 채널 말고 다른 데서 RP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하거나 또는 RP에 대해서 지금 중앙은행과의 이런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채널 보셨나요? 못 보셨을 겁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중앙은행이 RP를 채택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야 이거 대박이니까 XIP의 잠재 가치를 더 끌어올려서 평가를 해야겠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반응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갖고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또 문제죠. 사실 리플사에서 얘기하는 소식들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못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다들 그냥 대부분들이 그냥 이름 연결짓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허 소식 나온 것도 특허에 이제 그림 보면은 피겨 보면은 거기에 리플사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를 좋아하지 이 특허가 무슨 내용이고 어떤 내용의 리프사가 관련돼서 지금 이름이 언급된 건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허 여기 안에 리프사 솔루션 통해서 이제 검증을 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도 뭐 내가 알 바냐
가격 오르는 소식이 좋은 거지 뭐. 이런 금융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내가 뭐하러 봐야 되냐. 약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안 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리프사는 소식들은 크게 가격에 다이렉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RP 팔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아닐까요? 말씀하셨는데 리프사 말씀하신 거죠? 주어가 리프사가 XRP 팔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아닐까요?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리프사 입장에서는 XRP 가격이 오르면 겁나게 좋죠. 왜냐면 갖고 있는 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XRP의 가치가 상승을 하잖아요. 리프사 입장에서 XRP 가격이 오르면 좋은 입장입니다. 똑같이. 그들이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에 어떤 질문이요? 리프사 주식이요?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김부사님 질문 내용은 이제 주식 관련된 거거든요, 회사 주식. 근데 제가 그런 쪽은 잘 모릅니다. 뭐 주식이라도 해봤어야지 뭐 주워 들은 게 있을 텐데 주식도 안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프라이빗 컴퍼니 형태로 있죠.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그거를 보통 기업들이 어느 때 그런 식으로 회사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걸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런 주식 많이 해보시고 회사 경영 쪽에 관련돼서 업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회사를 갔을 때랑 비상장 주식회사를 그 형태로 회사를 운영했을 때랑 장단점이 뭐가 있고 보통 기업들이 이런 장단점 때문에 어떤 경우에 비상장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아마 조언을 들으시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희 기자님은 어디 있죠? 질문 주신 게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패드에서요. 한번 볼까요? 잠깐 보죠. 저도 궁금해지네요. 윤희 기자님 질문은 그겁니다. 패드, 미국 연방준비제도 쪽에서 이제 패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 통해서 본인들 페이먼트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가장 최근 파트 2의 리포트에는 최종 16개의 기업이 제안서 낸 기업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인터오퍼빌리티 관련해서 호환성 관련돼서 리프사 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 제안을 한 기업이 있는지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잠깐만 보도록 하죠. 페스터 잘못 적었네요.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환성 부분. 여기에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만 나와 있네요. 그냥 제안서를 다 봐야겠네요. 아까 어디 있었더라? 제안서? 제안서 어디 있었죠? 여기에도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볼까요? 요약본이 있을 겁니다. 자, 보죠. 앞부분. 자, 이 업체들 총 16개 업체들이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얘네는 리얼타임 트랜스퍼가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얘네도 이게 나와있네요. 인터오퍼블 오퍼블 상호 호환 관련된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아더 솔루션과 얘네도 지금 요 디스크립션의 요약 내용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얘네 하나 그리고 너희도 되니?
인터오퍼빌리티 얘기가 안 나와 있네요. 얘네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얘네는 아닌 것 같고요.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 되고 멀티레이어 그리고 슬립 팩터. 예. 3개 요소로 인증하는 게 들어있네요. 뭐 지문 인증하고 뭐 공인인증서 인증하고 또 하나 패스워드 인증까지 하는 뭐 그렇게 3개의 인증을 요구하는 형태 시켜 그런데 강화시켰나 보네요. 여기는 인터오퍼빌리티 얘기가 나와있지 않죠. 얘네도 해당 없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 친구 하나 리프사랑 경쟁하는 내용이 있는 거 얘 하나랑 여기다 있나 볼까요? 빠밤빠밤빰 안 나와있죠? 네, 안 나와있고요. 모모? 모모 어카운트. 네, 모바일머니 코퍼레이션이라서 모모라고 했나 보군요. 줄여서. 안 나와있고요. 네, 버리고 나노페이 나왔는데 나노페이도 그런 얘기 없죠. 인터오퍼빌리티. 네, 너도 아웃. 아웃. 리프사 거고요. 예, 이거 뭐야? 샤잠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데빗 네트워크네. 크레딧 네트워크가 아니라 데빗이네요. 그거네. 추심 방식이네. 신기하네요. 크레딧이 아니라. 아, 데빗 네트워크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터오퍼빌리티에 관련된 내용은 안 보입니다. 그것도 아웃. 자, 너는 몇 개 업체 안 남았죠? 네. 봅시다. 페이먼트 네트워크 UPA 나오고, 애니 페이먼트 이것도 없고요. 너도 없고요. 인터오퍼빌리티 얘기가 없습니다. 센트럴뱅크 이슈, 일렉트로닉 커런시, CBDC 얘기하는 거죠? 뭐니 어쩌고저쩌고. 자, 클로즈탑 디지털 커런시, CBDC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먼트를. 여기도 근데 인터오퍼빌리티 내용이 없습니다. 너도 아웃이고요. 토큰 잉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인터오퍼빌리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단 아웃. 여기는 여기 있네요. 인터오퍼 나와 있습니다. 얘네는 해당되고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은행들과 상호간 된다. 얘는 겹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CBDC 얘기가 나와 있고, 하지만 인터오퍼빌리티 얘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너도 아웃, 윈캣이. 얘도 안 나와 있죠. 월드 커런시. 너도 아웃. 그러면은 지금 여기 디스크립션 내용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는 리프사 빼고는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인터오퍼빌리티 기능을 제공하는 걸로 보여지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걔네 둘이랑 좀 경쟁이겠죠. 그렇게 보이는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죠. 미래일이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IMF 국제통화제도 관련된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IMF가 유일하게 포함시켜 놓은 회사가 어딘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리프사 무조건 승리할 거다, 이길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팩트 그대로예요. 그냥 국제통화제도에 관련돼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인 IMF에서 적어도 이런 통화제도 관련된, 국제통화제도 관련해서 뭔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인정하는 게 리프사라는 거죠. 그게 전부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리프사가 미래에 반드시 승자가 된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땐 IMF조차도 리프사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스위스에서 있었던 국제통화제도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또는 금융기관들이 고민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9년 10년 그때 미국의 모기지론 때문에 발생한 그 엄청난 연쇄부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왔었죠. 그러니까 그때 같은 위기가 안 오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전체적인 거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는 컨퍼런스에서 리프사가 본인들의 생각, 관점, 해답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는 아무래도 리프사만큼 인지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신기술이 뻗쳐 있는 곳은 리프사가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유. 아니요, 없어요. 예.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 없고요. 김부사님 질문 내용 같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IMF 총재가 거의 정황상 XRP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XRP라는 언급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리프사 이름을 두세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리프사가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막 되게 단정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떠한 문제들, 그러니까 통화 때문에 각 나라의 통화에서 오는 비율들이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많은 기업들이 노력한다. 그 중에는 리프사, 서클사 이런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비율을 혁신하는 방법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노력을 하는 회사로 언급을 한 두세 번 정도 한 적은 있어요. 리프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하지만 뭐 XRP가 미래다, 뭐 XRP가 게임 체인저다 이런 식의 그런 발언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XRP조차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발표는 아마 한 2시간 남은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 3시간이었으니까 한 12시 반쯤? 2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네. 인도 규제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스웰 때 누가 참석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재밌는 얘기거리가 될 텐데 누가 참석할까요? 트럼프 오면은 재밌겠네. 트럼프 또 연예인 기질이 있어서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면 또 막 예상치 못한 발언들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현직 대통령이 오진 않겠죠. 그거야말로 진짜 불공정한 거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오면은 진짜 불공정해지죠. 왜냐면 저런 프로젝트도 지금 16개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 현직 대통령이 저 안에 제안서를 낸 기업 중에 하나인 리프사 행사에 참여를 해서 온다? 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리프사 입장에선 되게 좋겠지만은 별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아, 송대관 오나요? 아, 송대관 좋겠다. 저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데 송대관 씨는 가고. 아, 저 초대해주면은 진짜 가고 싶어요. 스웰 행사. 가면은 외부에서 못 보는 정보들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 내용들이 궁금해서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다. 홍준표가 온다고요? 아, 홍준표 출세했네. 저런 데도 가보고. 저거 관련해서 아는 것도 없을 텐데 초대받으면 진짜 대박이죠. 그러네요. 혜연비 님이 얘기하신 대로 맞아요. 작년 패턴을 고려해보면은 한 달 뒤쯤이면 아마 이제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올지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빌 클린턴처럼 좀 어느 정도 네임 있는 네임드가 오면은 굉장히 홍보를 할 겁니다. 자랑하면서. 작년에도 빌 클린턴 온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했었죠.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되네요. 아, 저 신청했습니다. 수혜 초대하려고 신청했는데 아직 답장이 없어요. 아마도 안 될 것 같아요. 답장 없는 거 보니까 넌 누구니?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이번에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한국 가수가 있나요, 혹시? BTS나 초대해라 그냥. 상기빔? 제가 지금
막 정치나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건데, 박상기 법무장관 아직도 법무장관인 거죠? 맞나요? 아직 안 물러났죠? 그대로 있죠? 저 안 유명합니다, 유나님. 전 국내에서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요. 예, 해외에서는 더더욱이 안 유명해요. 예, 그나마 이제 테니토시 XRP 트럼프가 좀 알아주는 건 있는데, 예, 그거 말고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생이에요, 시골 서생. 진짜 BTS가 전 세계적으로 팬들한테 XRP 1000개씩만 사세요 이러면은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뻘소리긴 한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죠. BTS가 전 세계 팬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TS가 뭐 좀 사줄래? 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행동으로 옮길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팬들한테 100 XRP씩만 사줄래? 했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팬이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봅시다. 사실 10만 명은 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얼마예요? 100만, 1000만, 1억 개는 매수해주네? 야, 한 100만 명 있다고 봅시다. 한 10억 개 매수해주네요? 그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BTS 팬이 1000만 명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장난 아닌데. 화끈한데 100억 개 매수해주겠네. 맞나요? 100억 개? 그죠? 1000만이니까 10억, 100억. 그죠? 100억 개는 매수해주거든요? 시장에 풀린 물량의 4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해줘요. 떡상이겠네. BTS 화이팅! 여러분들 우리도 BTS 팬 할까요? BTS 팬 해갖고 BTS 그 가수 친구들이 XRP에 관심을 갖도록 작업을 한번 쳐봅시다 막 이러고. 아, 상상만 해도 웃기네요. 이 리또속은 뭐 듣는 분들 중에 리또속이란 단어 자체 싫어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리또속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 우리나라 정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리랑 뭐 이런 노래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이거든요. 네, 아리랑이라던가 그 판소리 이런 거 다 한인데, 한을 또 막 노래로 막 희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약간 뭐 한의 민족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희화해서 오늘날에도 표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리또속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웃길 때 있어요. 해외도 리또속이 있어요? 세상에. 야. 가격으로만 어게인 30. 예. 네, 승부는 아직 진행 중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게, 어제도 또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갖고 아마 안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거 뭐 맨날 바닥 기고 있는데 망한 것 같은데 왜 들고 있고 뭐하냐, 개돼지들이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참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오늘날까지 가장 최근에 한 4달 정도? 5달 정도 추이를 보면 사실 스캠이라고 얘기할 만한 스캠들조차도 XRP보다 많이 올랐었죠, 저점 대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XRP는 진짜 스캠 아니냐, 또는 뭐 XRP 꼬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냥 짧은 기간 대비해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이 엔드 됐다, 모든 게 끝났다라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분들 기준에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분들은 이 사람한테도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인터넷 버블 있을 때 한참 올랐다가 한 10분의 1 토막 됐어요, 순간. 그 버블 꺼지면서.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마존 주식 들고 있는 이 시점 사람들한테도 너희는 개돼지들, 아마존 같은 스캠 회사에 속은 거다, 이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리프사는 무조건 아마존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한테, 아니 네가 10년 뒤 5년 뒤 모르잖아. 리프사 아직 망한 것도 아니고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심지어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리프사를 높게 평가하고 그 고위조언위원회에 리프사가 유일하게 껴있잖아요, 서클이랑 같이.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딱 대단한데, 어느 암호화폐 회사가 사실 회사란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별로 없고, 회사란 형태로 존재하지만 리프사처럼 그런 국제기구나 중앙은행들과 일을 하는 암호화폐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 뒤져봐라. 네가 스캠이라고 얘기하는 이 회사 이에 또 누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리프사가 상당히 지금 진척도의 면에서는 앞서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성과도 리프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순히 지금 가격이 이렇다고 너희들은 개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아요. 아마존 주식을 들고 있던 이 떡락했던 시점에도 들고 있던 사람들한테 너희 개돼지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나중에 더 지켜봐야 아는 거죠. 개돼지가 될지 아니면은 진짜 부자가 될지. 그러니까 성경 지명이 있는 되게 현인이 될지, 예, 그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아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개돼지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한 착각이죠. 그 사람들도 참 보면 안타까워요. 예. 사실 그리고 개돼지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싶어요. 본인들한테 아마 관심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걸 텐데, 그냥 현실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지 굳이 여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관심을 얻어서 도대체 뭐가 남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니요, 화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예,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그 시간에 본인들 뭐 그런 뭐랄까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쏟는 게 훨씬 유익하죠.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운동을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아, 저도 영어 공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요즘이 아니야, 오늘 뭐지? 리플에 열받아서 그렇다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분들 뭐 물렸거나,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되게 안타깝습니다. 보면서. 자, 제가 방금 생각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던 게, 저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 상황, 예,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 보고,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떡락하고 있죠, 가치가. 그래갖고 막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다른 나라 법정화폐 환율이 다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중국 위안화만 빼고. 예, 위안화는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주식시장 붕괴하는 걸 보니까 저 오늘 진짜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항상 정신 때 운동하거든요. 저는 운동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진지하게 네이티브 수준이 될 만큼, 해외에 가서 직장 생활이 될 만큼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우리나라 진짜 혹여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되면은, 예, 여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예, 베네수엘라 되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야, 베네수엘라처럼 완전 망해갖고 나라가 거지꼴 나도 야, 나라를 지켜야지, 애국심이란 게 있지 않느냐,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제 자식들이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만약에 해외 이민이 가능하다, 그럼 저는 해외로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누군가는 막 매국노냐 이런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꼴이 되면은 저는 해외로 이민 갈 수 있으면 이민 갈 거예요, 정말로. 예, 그래서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진지하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간. 아, 나라 걱정이 솔직히 좀 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막 상황이, 예, 많이 변하는 걸 보니까 진짜 걱정이 돼요. 그때 IMF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었거든요.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IMF 때 94년인가요? IMF가? 언제였죠, 정확히? 저는 간다면 미국을 가고 싶은데 미국에서 저를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IMF가 97년이었네요. 그러면 제가 한 14살이니까 중학교 1학년? 그때쯤인데, 그때는 솔직히 그 체감이 안 됐어요. 솔직히 저는 어렸으니까.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체감하게끔 막 우리 집이 어렵구나 막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일부러 아마 숨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감을 못했지만은 솔직히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성인이 됐잖아요. 저도 가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상당히 걱정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친구님 한국에 계신다고 합니다. 친구님 혹시나 우리나라 위기일 때, 베네수엘라처럼 됐을 때 해외로 뜨면은 제보하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간과한 사실이 있네요. 저 친구님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본인 인증을 안 했어요. 예. 그 특정 커뮤니티에다가 게시글 하나만 올리면 인증이 될 텐데 아직도 안 하고 존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짝거인지 진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덕호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신데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천국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니 배지 좀 디자인 해주세요, 증거님. 뭐 후구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후구 배지 어떠냐고 아이디어 주셨으니까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아 약간 협박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회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회원님이 왕이신데 제가 감히 되게 불손한 발언을 했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코인파인에다 올리지 마세요. 저는 안티들 싫어요. 안티들 오는 거 시간 낭비가 돼갖고 그분들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오시면은 그분들이 일단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 있긴 하죠. 어차피 여기를 오려면 광고는 조금이라도 5초라도 봐야 되니까. 하지만은 저는 이게 뭐 지금 스트리머로 뭔가 생계형 스트리머도 아니고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한테 어그로 받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정확한 정보가 뭔지 궁금하다, 그리고 리플사의 비즈니스나 XRP에 대해 알고 싶다,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어그로 끌고 싶진 않아요. 초딩들만 있어요? 츤데레 거지 아니야? 미안. 왜 거지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거지가 왜 갑자기 나왔죠? 거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제가 놓쳤나 보네. 탄핵이 답이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탄핵, 뭐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못하다를 떠나서, 좀 이번 위기가 잘 극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한테도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뭘 해도 좋으니까 정치적인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또는 개인적인 판단은 둘째로 하고, 제발 지금 위기로 그냥 가갖고 지난번처럼 IMF로 가지 말고 잘 극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고, 그러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뽑아놓으면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뭔가 그 주민 소환제 같은 게 있어갖고, 우리가 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너 일로 와, 지금 투표 바로 들어간다, 너를 계속 신임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끌어내려서 탄핵을 할지 투표로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은 당장 끌어내리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눈치를 보겠죠, 정치인들이.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라 되게 안타까워요. 정치 얘기는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치적인 견해가 뭐가 됐던 간에 아마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정치적인 생각은 달라도 어차피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응원을 못 해주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응원은 못 해주겠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쟤네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은 못 해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이해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지지를 하던 안 하던, 응원을 하던 안 하던, 이번 위기는 어떻게든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관 갖고는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부질없는 싸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또는 우리끼리,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끼리 싸우면은
진짜 정치인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편가르기를 시켜놓잖아요. 항상 어딘가에 줄을 서라고. 근데 사실 우리는 같은 편이죠. 국민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정치인들 편에 서갖고 서로 싸우는 게 저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 싫은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 국민들을 자꾸 진보나 보수라고 명명을 해갖고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양쪽에 어디든 줄을 서라고. 저 그게 너무 싫어요. 예.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본인들 먹고 살려고 국민들을 속이는 게 너무 심해갖고 저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정말.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진보라고 불리는 당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 계신데 보수 쪽도 마찬가지죠. 예, 프레임을 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쪽에 빨갱이 프레임 쓰고, 그리고 진보 쪽은 또 이제 보수 쪽 놓고 친일파 프레임을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보수든 진보든 옛날 이력을 보면은 진보에도 친일파가 있어요. 조상들 보면 친일파야. 보면 되게 웃겨요. 근데 보수 쪽에 친일파라고 얘기해. 그리고 반대로 보수 쪽에도 뭐 빨갱이 타령하는데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똑같이 있어요. 본인들이 진보를 놓고 욕을 하는 행동을 본인들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뭐 예전 보수 정권에서도 뭐 북한에다가 막 요청한 적이 있었죠. 막 뭐 해달라고. 그게 걸리기도 했죠. 실제로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웃긴 거예요. 양쪽 다. 본인들만 배부르면 장땡이에요.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진짜 편가르기 놀이하면서 양쪽을 비판하는 저를 보면서 어디에 줏대도 없이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틀렸다 또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우리끼리 싸워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없으니까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뭐 상대방이 주장이 좀 틀려 보인다는 이유로 굳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 저 진보라고요? 저는 색깔이 없어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양쪽 다 싫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한테 허경영 지지자라고 얘기하면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허경영을 뽑을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허경영의 공약 중에 그게 있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을 다 깜빵으로 잡아서 넣겠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게 너무 구미가 땡겨갖고 실제로 뽑을까도 고민했어요. 진지하게. 그렇죠. 허경영은 약간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정치 얘기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꼴을 못 보죠. 정치 얘기하면은 사실 뭐 정치 얘기를 하기 위한 채널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사실 저도 정치 얘기하는 거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은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저 박쥐파라고요? 그래요. 차라리 저를 박쥐라고 욕하십시오. 그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얘기,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 얘기는 땅땅땅 결론. 팩토리는 박쥐다. 이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시죠. 저 승진 잘할 것 같다고요? 안타깝지만 저는 승진 못할 것 같아요. 승진 제가 정년퇴임 할 때까지 저는 승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회사 생활에 어울리는 타입 아니에요. 저는 되게 할 얘기 다 하는 스타일이라 뭐 부당한 대우 이런 거 나오면은 저는 판을 없습니다. 진짜 할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싫어할 타입이에요. 저는 위에 사람들이 뭐 사업 진행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따라가잖아요. 본인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따라가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할 타입이라 승진은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친구님 딸랑이라니 그런 표현을 쓰다니. 예, 고공환님 친구님 때리셔도 됩니다. 좀 맞으셔도 되겠네. 딸랑이라니 세상에. 다들 성인이고 그런데 딸랑이가 뭐예요 딸랑이가. 그리고 저를 칭찬해줘도 제가 드리는 것도 없는데 딸랑이라니 세상에. 사장이요? 저는 사장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사장 못해요.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여러 가지를 책임자 입장에서 총괄하는 거는 제 성향이 안 맞아요. 그냥 저는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맡은 바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쪽에 약간 특화돼 있어갖고 그냥 실무자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실무자. 사장은 진짜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사장으로서의 재능. 경영자.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이거. 김부사님이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아마 엑스라피드 때문에 질문 주신 거죠. 특정 거래소에서 특정 거래소로 XRP가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나요? 빗소에서 비트렉스로 간 거라든지 뭔가 그걸 보면 엑스라피드 사용의 일부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진짜 잘 생각해줬어요. 어차피 엑스라피드 쓰려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은행이 엑스라피드 쓸 때 뭐 XRP 유동성을 제공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끼리 특히 파트너 거래소끼리 XRP가 이동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엑스라피드 사용에 관련된 통계 자료로 좀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건데 KK72님 이 트래커 사이트 만든 거 보면은 그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KK님이 본인 이거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클라우드인가?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분도 개인 비용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 돌리느라.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KK님도 개인 비용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클라우드? 확인 좀 해볼게요. IP 요거고. 후이즈.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네요. 일단 KT 건데 KT에서 제공하는 IP 대역인데 클라우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 잠깐만 해볼까요? 403 클라우드 뭐 단서가 있는지 볼까요? 안 나오네. 클라우드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KT가 제공하는 IP 대역을 활용하고 계시고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이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아까 김부사님이 질문 주신 거 보면은 여기 있어요. 이 특정 계정들 있죠? 이거 이동하는 거 물량 변화 관련된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공지에도 나와 있죠. 그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KK님이 바로 추가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엑스라피드 파트너서 간 XRP 이동 흐름 차트 기능이 추가됐다. 그래서 아마 내려가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다 있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비트렉스에서 빗소 이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물량 이동 시간별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트명은 채팅창에다 올려 놓을게요. 요거 네, 갑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고할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정치 견해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님의 본인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제 갑자님이랑 생각 다른 분들, 예, 그런 분들의 생각도 그만큼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한테 좋은 의미로 이제 조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햇빛하늘님도 링크를 남겨주셨네요. 네, 여기입니다. 저도 링크 남겼는데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김부사님 말씀하신 거. 아니,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 뭐지? 예, 갑자님도 좋은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제발 정치적으로 가주지 말아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라고 조언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싸우지 마세요. 뭐 너는 진보 같은데 뭐 막 다 일배충으로 보이느냐 막 이런 얘기들,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감정 상한 얘기는 그만하시죠. 정치 얘기는 이제 진짜 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정치 얘기는 진짜 여기서 그만. 그러니까 다들 똑같아요. 여기에서 뭐 막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다 거기서 출발하는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목표는 똑같은데. 그래서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굳이 저희끼리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갑자님이 저한테 이제 좋은 의미로 조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테니까 더 이상 뭐 여러분들도 갑자님한테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갑자님도 뭐 기분 상하게 하는 얘기들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가 중요한가요? 지금 여기서? 사실 정치 얘기 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스톱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요. 다 XRP 때문이네요. XRP가 만약에 10,000원이 됐다. 그냥 예를 들어서요. 10,000원이 됐으면 사실 위아더 월드죠. 리플 안티도 위아더 월드 할 겁니다. 진짜 예상컨대 XRP가 10,000원 된 날이 오죠? 오면은 리플가들도 분명히 위아더 월드 할 거예요. 다 같이 손잡고 야 우리 행복한 날이야 막 이러면서 춤출 거야 아마. 분명합니다. 그거 분명해요. 특히나 이제 리플가들 중에 물려갖고 화나 있는 리플가들도 XRP 10,000원 되면은 위아더 월드 하겠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진짜. 손자리요? 저는 근데 10,000원 냈을 때 그때쯤에 물리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 지금 기준으로 계신 분들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10,000원 가면은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접지 않을까 싶어요. 접고 제 개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행복한 상태일 거예요. 10,000원만 가도. 여기에서 괜히 막 10,000원 가까이 돼서 추매했다가 물리신 분은 아마 없겠죠?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되네요. 589 어디서 나오냐고요? 589는 작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물론 애초에 제가 589 관련된 루머를 아예 보질 않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589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들 가시면은 출처가 어딘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들려보세요. 궁금하시면은. 어딜 도망가냐고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유튜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그건 확실히 좋은 건 맞는데 대신에 개인 시간도 많이 뺏기기는 해요.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라 약간 개인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도 혼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성향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뭔가
뭔가 애인이 있다. 서로 커플이 있으면은 어떤 커플들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커플이라면 뭐든지 함께 해야 돼.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데이트할 때만 데이트하고 다른 시간은 개인만의 시간을 갖자.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후자에 속해요. 개인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개인 시간도 필요하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어서 개인 시간을 보낼 때 되게 에너지를 많이 보충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때 에너지를 얻는데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를 10,000원 되면은 무조건 그만두고 이제 개인 생활을 누릴 것 같아요. 가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결론 우리가 안 소중하다라는 거네. 물질형 다시 물질로 돌아와야죠. 더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셔야지. 아니 가자님 또 시작하셨구만요.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은 10,000원 얘기는 일단 10,000원 가고 나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10,000원을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김칫국 얘기예요. 이 모든 얘기가. 그래서 10,000원이 가고 나서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10,000원 가서 얘기하죠. 저도 이제 더 이상 오늘 기준으로 이 이후에 10,000원이 되기 전까지 뭐 10,000원 되면 유튜브를 그만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김칫국 그만 마시고 10,000원 되면 다시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긴다. 만원 갈지 안 갈지 모르죠. 10,000원 가면은 저도 좋겠는데 10,000원 간다는 유튜버 분들이 많은가요? 그거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죠? 저도 그것 좀 알려주면 좋겠네. 속 시원하게 진짜 가는 건지 언제 가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저도 알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면 좋겠네. 저요? 저 수익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개를 보실 거로 생각됩니다. 제 것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 개에 관련된 거를 보시겠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조회수가 적고 구독자 수 적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언급드렸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40만 원?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어차피 제가 클라우드에다가 밸리데이터나 이런 거 돌리는데 쓰고 있거든요. IP 커넥터 이런 거.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쪽으로 다시 그 돈이 돌아가고 있어갖고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거진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은 어떻게 모았냐고요? 저는 개미처럼 모았죠. 열심히 월급 받아서 안 쓰고 차곡차곡 모는 걸로.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김부사님? 저는 유튜브에 큰 미련이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를 어떻게든 흥하게 시켜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수입을 올리고 싶다, 흥하게 만들고 싶다 했으면은 사실 저한테 쓸만한 것들이 소재가 많이 있었죠. 뭐 금융 관련된 것도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금융인은 아니지만 리프사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에스크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이제 많이들 모르니까 저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거 갖다가 사기를 쳐갖고 막 혹하는 것들 많이 할 수 있었죠. 뭐 에스크로 메모도 뭔가 의미심장한 게 남겨갖고 뭐 여러분들 새로운 베어러블 가이, 그러니까 베어러블 가이는 아닌데 새로운 뭔가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에스크로 메모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박아놓고 그런 식으로 막 사기쳐서 홍보하면은 아마 구독자 수 지금보다 훨씬 끌어올릴 수 있었겠죠. 저도 맨날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 뭐 미국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이런 거 조미료 좀 팍팍 쳐주고 마약 조미료 좀 쳐주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에. 뭐 제가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마약을 좋아한다고요? 마약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마약 그 프로에서 많이 봤죠. 경찰청 사람들 이런 데서 경찰청 사람들. 그래서 막 하얀 색깔로 많이 나오고 그 딱딱한 어투에 경찰관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 인터뷰 하잖아요. 저희 뭐 경찰서에서는 막 이러면서 딱딱한 국어책 느낌으로. 몽롱한 맛이요? 저 평단이요? 네, 평단은 비밀인데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흑우 상태예요. 저도 지금 흑우. 네. 아, 김부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합방하고 싶은 유튜버요? 특정 유튜버랑 합방하고 싶다는 거는 생각은 없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많은 유튜버 분이랑 같이 뭔가 방송을 하게 된다. 그게 어떤 형태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리플과 XRP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런 루트가 없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그런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이 저한테 관심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저한테 관심을 갖고 초대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저랑 성향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쪽 유튜브 채널에 계신 분들은 제 얘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초를 치는 얘기거든요. 사실 팩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초 치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기 가갖고 리프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저 새끼 뭐냐 저거 초를 치는 얘기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욕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모로.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다른 유튜버 안 봅니다. 볼 게 없어요, 솔직히. 예.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보겠는데,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유튜버 분 방송을 보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유튜버가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류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이 자꾸 들어와갖고, 궁금해서 한번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하루, 그때 한 유튜버 분들 거 2-3개씩 영상을 쭉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게 없어서 저 개인한테는. 예. 그래서 사실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너프돼요 저?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다른 유튜버 분들의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유튜버 분 방송 보고 싶으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이 보고 싶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보시면 되지, 뭐 막 특정 거를 서로 간에 막 이거는 보지 말고 이건 봐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강요를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좋다고 하는 거,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시고,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보시던 간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약간 선동하는 내용은 잘 걸러서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은 선동 얘기다 이러면은 본인이 잘 알아서 필터링해서 들으세요. 아, 이거는 약간 재미상이구나 이러면 참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은 얘기, 예, 이런 식으로 잘 걸러서 들으세요. 뭘 보시던 간에. 그거면은 된 것 같아요.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봐야지 무슨 학창시절 돌아가서 강제로 막 수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거 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강요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보세요. 그게 건강에도 제일 좋습니다. 좋은 일자리요? 좋은 일자리 제가 진짜 확실하다고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가자님한테 진짜 이 일자리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누가 해도 가장 좋은 거다, 베스트다,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습니다. 국회의원 반드시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일자리예요. 거기 국회의원. 와, 어메이징 일자리. 이거보다 더 좋은 일자리는 없다. 국회의원이 최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왼손으로 볼펜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네요. 네. 소리가 거슬렸다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멈췄으니까요. 만원 얘기요? 만원 얘기는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만원 얘기가 진짜 많았던 게 그 키타오 회장 때문에, SBI 키타오. 네. 그 언론에서 XRP가 어느 날 만원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기사를 키타오가 트위터에서 리트윗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좀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원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 그게 있잖아요. 감이 맛 좋은 감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만원짜리 세종대왕이잖아요. 약간 그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죠. 딱 떨어지는 숫자고 적당하죠. 1,000원은 뭔가 아쉬운데 만원 정도면 그래도 많이 올랐다 느낌이 드는 굉장히 좋은 숫자죠. 그래서 만원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리 떨고 계세요? 복이 달아나실 텐데요. 네. 그때도 만원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불장이 때. 볼펜 소리 좋다고요? 네. 그쵸. 1,000원 갖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사실 만원은 너무 김치국이는 상황이죠. 지금으로선. 1,000원이라도 돌파하고 나서 만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겠네요. 기부천사님 얘기한 대로. 그죠? 온리리플님은 더 타이트하게 말씀하시네요. 400원이나 가고 일단 얘기하자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고구마님 질문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친건님 남자예요 질문 주셨는데, 친건님 성별은 헨타이입니다. 헨타이예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헨타이예요. 성별은 참고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남자 아닙니다. 친건님 성별 S. 네. 아니 잠깐만, 오해하잖아요. 헨타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띠기에서 오르기 힘들다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자주 보시는 장르 말씀하시면 어떤 장르 말씀하신 거죠? 저 최근에는 엔드게임 봤어요. 엔드게임 장르는 뭔가요? 액션인가요? 판타지로 봐야 되나? SF? 재밌더라고요. 엔드게임 재밌어요. 아내랑도 꼭 봐야지. 실망하시는 분 계신데? XRP 이득이 있나요? 은행들이 얻는 이득 말고요. 볼륨 상승에는 도움이 없는 거죠. 아니죠. 볼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볼륨이라는 게 그 김부사님 질문 얘기 같이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OTC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통해서 XRP 리퀴디티를 제공해서 걔네들 통해서 이제 XRP가 브릿지 돼서 쓰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 관점의 본질적인 질문을 주신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할 때는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볼륨 수치가 집계도 되고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상승을 하니까. 근데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통해서 하면 그런 볼륨 수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김부사님은 그런 현상 때문에 이게 볼륨 상승이나 가격 상승에 도움 안 될 수도 있는 거냐라는 그런 측면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것 역시도 유동성입니다.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사용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들 쓰는 것처럼 볼륨이 집계돼서 반영되진 않겠죠. 오픈마켓이 아니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 볼륨이라는 것 자체의 중요한 의의는 유스케이스라는 거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실제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XRP가. 예. 그 본질적인 의미를 떠올리면은 역시나 OTC, 오픈마켓이 아닌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브릿지되는 XRP도 예,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용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리퀴디티를 제공한 OTC LP가 수익을 보잖아요. 당연히 스프레드만큼 또는 그 이상 수수료까지 동반해서 리퀴디티를 제공하겠죠. 그럼 그만큼의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얘네들이. 그 리퀴디티를 대줌으로써 수익을 벌잖아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이 XRP 리퀴디티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상당하다. 우리가 한 10만 개만 보유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고객이 쓰는 거는 이 이상인 것 같아.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10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를 더해서 20만 개를 굴리면 지금보다 똑같은 기간 동안 수익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어서 얘가 XRP 더미를 10만 개를 더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잖아요. 마켓 메이커 늘어나는 거고. 예, 결국에는 비슷한 겁니다. 예. 외환시장도 OTC가 같이 돌아요. 예. 오픈마켓도 있지만은 외환시장 역시도 저런 식으로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존재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프사는 외환시장에서처럼 똑같이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금 XRP를. 막시무스님 질문 주신 거는 아까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나 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참고하시고 간단히만 소개시켜드리면 패스트 페이먼트 태스크포스 일정이 아마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확히 2019년 말까지인지 2020년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발표인지라 뭔가 결론이 일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적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늘 발표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는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동영상 업로드되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자색고구마님 월박 안녕히 주무시고요. 리플사가 성공해도 XRP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은 리플사가 컨셉을 잡은 건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외환시장에 리스트 업되어 있는 일종의 커런시로서의 컨셉을 잡은 겁니다. 마치 또 하나 비유하자면 국제 유가 시장에 팔리고 있는 석유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투기성 가치가 아니라요. 남들이 이 자산을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석유처럼 실제로 사용되는 거죠. 사는 사람들은. XRP도 마찬가지로 구매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엑스라피드 같은 게 실제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XRP를 통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또는 더 나가서 완전 미래에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그러니까 모든 돈이 움직일 때 XRP가 브릿지 된다. 이 개념으로서 지금 XRP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목표에 사용되었을 때 돈이 움직이는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의해 XRP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상으로는 XRP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 의해서 그게 많아지기만 한다면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기존의 외환시장 또는 석유시장 통해서도 입증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XRP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형태의 자산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에셋으로 자꾸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에서 네이티브 에셋으로서 발행됐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이기도 합니다. XRP는. 그런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모델상으로는 기존 외환시장이나 실제적인 뭐 유가시장 같은 석유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만들려고는 하는데 새로운 형태다 보니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뚜껑을 깠을 때 기존에 입증된 것처럼 똑같이 그런 로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됐지 아니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지 그거는 뚜껑을 까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까보지 않으면 모르죠. 지금까지 그런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어떨 거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플레이코인은 뭔가요? 플레이코인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안소라님 질문 주신 거는 김부사님이 답변을 친절하게 주셨네요. 포르테라고 거기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송다리님 질문 주신 거는 SCV 고투고서. 네, 그거 장난이고요. 이거 시암은행 관련된 거 지금 질문 주신 거죠? 시암 C는 뭐지? 이거 시암 관련된 거 질문 주신 거죠? C가 뭘까요? C 뭐지? 잠깐만요. 저도 찾아봐야겠다. 갑자기 머리가 굳네. 얘네 SCB 할 때 C가 뭐죠? 시암 커머셜. 자, 이겁니다. 시암 상업 커머셜. B는 뱅크. 자, 그리고 SM이 요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에코노미예요. 뭐냐면은 스몰 미디엄. 우리나라 말로 중소라고 얘기하면 돼요. 중소. 네. 엔터프라이즈 마지막에. 네. 엔터프라이즈. 뭐냐면은 중소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SAM이든. 유니온은 또 뭐죠? 김현우님이 말씀하신 유니온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이거 맞아요. 김부사님 말씀하신 거 작년 11월에 얘기했습니다. 빵형이 디지털 에셋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 시간이 벌써 2시간 가까이 됐는데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또 오늘 되게 길게 했는데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네요.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서로 뭐라 해야 될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무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뭐냐면은 사람마다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수학처럼 명확한 정답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솔직히. 그거는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에 대한 거, 뭐 정치기가 보통 그렇게 묘사될 수 있겠죠. 뭐 XRP 관련돼서 상황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리프사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판단하는 거 역시도 개인한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티분들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역시도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의 생각들, 이런 주관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존중해주고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건설적인 것들을 찾아가면은 그나마 우리가 미래일은 모르지만 그나마 정답에 조금이라도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함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눠서 의견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정답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해주면은 저희가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 가격이 좀 오른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을 내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네요. 리프사가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거는 보증이 안 된 부분이라
사실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부디 힘내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결과 보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저 개인도 제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예. 참 10,000원이 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는데 리프사가 꼭 잘해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그리고 그나마 시원한 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좋은 소식과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좋은 밤 되세요.